여러분, 우리는 종종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이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힘을 가지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 침묵이 최고의 답이 될까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려 합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상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는 당장 반박하고 감정을 표출하며 상대에게 내 입장을 이해시키고 싶어지죠. 하지만 이런 순간에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감정이 앞서고 이성적인 판단 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결국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적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라며 강하게 반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내 의견을 듣기보다는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구나 라고 판단하며 더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정적인 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만 오히려 그 감정이 상처가 되어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죠.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려 하고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하려 해도 상대방은 내 말의 의미보다 내 감정적인 태도를 먼저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내 입장이 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정리하고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만약 상대가 고의적으로 나를 자극하려 한다면 침묵은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는 오히려 당황하게 되고 갈등을 유발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침묵을 선택하면 몇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말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말이 나와버리면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침묵은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내 반응을 예상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내 반응을 이용하려 하거나 싸움을 걸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침묵은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침묵은 상대에게 혼란을 주고 오히려 그들이 먼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입니다. 셋째, 스스로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말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겠지만 한 박자 쉬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말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가라앉으면 더 현명하고 논리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침묵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가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을 때입니다. 상대가 이미 흥분한 상태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일단 침묵하면서 상대의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논쟁이 불필요한 상황일 때입니다. 어떤 논쟁은 애초에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치관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논쟁이나 상대가
나를 이해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말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가 내 반응을 유도하려 할 때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상대를 도발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침묵은 그들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고 내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적인 상황에서 나의 평정심을 지키고 싶을 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이 격해졌을 때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강한 자제력과 전략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행동입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에 휘둘려 말실수를 하는 대신 한 박자 쉬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결국 더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논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논쟁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가 내 말을 들을 의지가 전혀 없거나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논쟁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논쟁에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감정적인 소모만 커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논쟁이 불필요한 이유는 대부분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가 논리보다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논쟁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애초에 내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논쟁을 시작한 경우 그 논쟁은 결코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화가 나서 무조건적으로 내 의견을 반박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쟁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대응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말로 대응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논쟁의 목적이 설득이 아니라 우위를 점하려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쟁을 통해 진실을 찾기보다 단순히 자신의 의견이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논쟁에서는 상대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논리를 비틀거나 논점을 흐리면서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입니다. 결국 이런 논쟁에서는 이기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될 뿐이죠. 상대가 나와 진정한 토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논쟁을 이어가려 한다면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의견이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경우입니다. 정치, 종교, 가치관과 같이 개인의 신념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주제에서는 논쟁이 더 격렬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논쟁에서는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상대가 자신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논쟁이 길어질수록 감정만 상하게 되고 관계까지 멀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침묵하거나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선에서 논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가 논쟁을 이용하려는 경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논쟁을 통해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만들려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일부러 논쟁을 걸어와 나의 반응을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사가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도발적인 말을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만들고 그 모습을 이용해
나를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상대의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침묵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논쟁이 시작될 때 한 발 물러서서 이 논쟁이 가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상대가 들을 의사가 없다면 그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논쟁을 통해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논쟁을 끝내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논쟁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된다면 굳이 계속해서 상대의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계속 논쟁을 유도할 때 이건 더 이상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혹은 우리는 의견이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로 논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선을 긋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침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논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발적인 말을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흥미를 잃게 됩니다. 논쟁을 통해 상대가 원하는 것이 내 감정적인 반응이라면 침묵하는 순간 그들의 의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넷째, 논쟁을 피하는 것이 회피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회피하면 마치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은 결코 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아끼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모든 논쟁에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강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와 나의 의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논쟁의 가치를 판단하며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논쟁은 분명 의미가 있고 서로의 이해를 돕기도 하지만 모든 논쟁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논쟁, 결론이 나지 않는 논쟁, 그리고 상대가 나를 이용하려는 논쟁에서는 말을 아끼고 침묵을 통해 내 입장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내 능력을 폄하하고 사소한 실수를 꼬집으며 내가 노력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자존감이 흔들리고 상처를 받으며 나 자신에 대한 의심이 커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상대를 낮추려는 사람이다. 첫 번째 유형은 타인을 낮추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무심코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아? 내가 한 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본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력을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점점 위축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의도적으로 상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존감이 낮거나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내가 한 일이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평가절하하는 경우,
혹은 친구나 가족이 내가 뭘 알겠어 라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상대를 낮춤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하거나 상대가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그들이 던지는 말이 반드시 진실이 아닐 뿐더러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고 점점 스스로도 나는 부족한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말과 나의 가치를 연결짓지 않는 것이다.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종종 내 반응을 기대한다. 내가 상처받거나 화를 내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더욱 자신들의 말이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럴 때 침묵을 유지하고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면 그들의 의도가 무력화된다. 누군가가 너는 아직 멀었어 라고 비꼬듯 말할 때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짓고 넘긴다면 상대는 기대한 반응을 얻지 못하고 당황하게 된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때로는 침묵이 아니라 분명한 태도로 내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직장이나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내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내 실력을 낮추는 말을 한다면 나는 내 방식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평가를 한다면 제 업무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부족한 점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가 함부로 평가절하하기 어렵다. 내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존중을 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하면 상대도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굳이 대립하거나 설명하려 하기보다 그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동료와 같은 관계에서는 자주 마주치기 때문에 무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다. 가능하다면 직접적인 대화를 줄이고 필요한 말만 하고 감정적인 연결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자꾸 내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동료가 있다면 업무적인 대화만 하고 사적인 대화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 자존감을 지속적으로 해치는 말을 한다면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자존감이 영향을 받는다. 나를 응원해주고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다. 반대로 나를 계속 깎아내리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가져도 점차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믿음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누군가가 나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누구도 그 가치를 함부로 판단할 권리는 없다. 그러니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을 듣게 되더라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런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 나를 더 존중해주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나의 반응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나를 자극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 그 반응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하려 한다. 직장, 인간관계, 가족, 연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상대가 나의 반응을 이용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도발을 통해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직설적인 비난이나 조롱뿐만 아니라 은근한 비꼬기, 모호한 태도로 상대를 불안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그 일 그렇게 하는 거 맞아? 라고 의문을 던지며 나를 평가절하 할 때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나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결국 스스로 불안한 입장에 서게 된다. 친구나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넌 원래 그렇게 둔했잖아.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그래?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그들이 원했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게 된다. 둘째, 논점을 흐려 본질을 벗어난 논쟁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상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어 논점을 흐린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에서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상대의 태도를 문제 삼거나 관계에서 본질적인 문제 대신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려 상대가 흥분하게 만든다. 결국 처음의 문제는 사라지고 상대가 격한 반응을 보인 것만 부각되며 본인의 의도대로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이다. 셋째,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며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는 점이다. 이들은 상대가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곧바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난 그냥 말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 라는 식으로 나온다. 결국 상대는 스스로가 과민 반응한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사과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런 방식은 특히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자주 사용된다. 연인이나 가족 관계에서 내가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냐? 라며 감정적인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상대를 죄책감 속에 가둬놓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상대는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차분하게 대응하면 그들의 의도는 실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비꼬거나 도발하는 말을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고 짧게 대답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면 상대는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기 어렵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상대가 원하는 그림을 깨뜨리는 최고의 방법이다. 또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상대가 논점을 흐리려고 할 때는 불필요한 감정을 배제하고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깎아내리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 업무의 방향이지 제 개인적인 태도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는 더 이상 논점을 흐릴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반응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상대가 계속해서 도발적인 말을 할 때 침묵을 유지하거나 가볍게 웃어넘기면 상대는 더 이상 내가 반응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 이는 그들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아가 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나의 반응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고 사적인 대화를 줄이는 것이 좋다. 가족이나 친구라 하더라도 나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깎아내리거나 도발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한 박자 쉬어가며 이 사람이 내 반응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것이 상대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나의 감정과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타인의 말과 태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반응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을 컨트롤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필요할 때는 침묵하고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반응이 아니라 내 태도가 내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침묵은 흔히 약함의 표현이라고 오해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은 언제나 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논리를 펼치며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반드시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더 강한 힘을 가지며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통제하며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강력한 도구다. 침묵은 감정을 절제하는 힘이다. 우리는 화가 날 때나 억울할 때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은 종종 후회로 돌아온다. 격한 감정을 표출하는 순간 상대에게 약점을 보이게 되고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럴 때 침묵을 선택하면 우리는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가지게 되고 보다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 또한 침묵은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 논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며 말을 던진다. 하지만 그 기대한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오히려 상대가 당황하고 불안해진다. 특히 상대가 나를 도발하거나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려 할 때 침묵은 그들의 의도를 무력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말로 맞서기보다 차분히 바라보며 침묵하는 것이 때때로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상대는 내 침묵 속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침묵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어떤 논쟁은 의미가 있지만 어떤 논쟁은 애초에 결론이 나지 않는 싸움일 뿐이다. 감정적인 싸움이거나 상대가 논리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려는 상황에서는 말을 더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논쟁은 의미가 없다. 이럴 때 침묵은 내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도록 지켜주며 상대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역할도 한다. 침묵의 힘은 권위와 신뢰에서도 나타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뢰를 얻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순간에 신중하게 침묵하는 사람이 더 신뢰를 받는 경우가 많다. 회의나 협상 자리에서도 모든 말을 다 쏟아내는 사람보다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생각하고 핵심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더 신뢰를 받는다. 말이 많을수록 그 말의 가치는 줄어들지만 침묵 속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더욱 강한 무게를 가지게 된다. 침묵은 또한 나를 지키는 보호막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생각을 변명하거나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변명이나 해명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결국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더 큰 힘이다.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며 상대를 압도하는 힘을 가진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며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그 침묵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표현이다.